스시 장인이 무릎 꿇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그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김밥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과 손맛이 담긴 소울푸드 김밥,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쿄의 한 요리학교, 오후 3시.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사이로 분주한 요리 실습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색 요리복을 입은 타카하시 유타가 학생들 앞에서 정성스럽게 스시를 만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이미 15년째 이곳에서 일본 전통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강사였죠. 유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시는 그야말로 예술품이었습니다. 완벽한 비율의 샤리 위에 올려지는 신선한 사시미,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손놀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스시의 핵심은 쌀의 온도와 간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안 되고 식초의 양도 정확해야 합니다. 유타의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실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전통을 중시하는 장인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요리 철학을 고수하며 변화보다는 완성도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요리사였죠. 하루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요즘 아내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요. 액션도 좋고 음악도 멋져요. 아내의 권유에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유타였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루미는 김밥을 통째로 베어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유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충격파가 그의 마음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건 스시와는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유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밥의 모양새는 분명 일본의 마키즈시와 비슷했지만 뭔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김밥은 정교한 기술보다는 소박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대칭이나 정확한 크기보다는 푸근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죠. 유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루미가 김밥을 베어 먹던 그 행복한 표정,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알 수 없는 끌림. 평생 일본 전통 요리만을 추구해온 그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타는 김밥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고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김밥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신기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김밥 챌린지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저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마키즈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선 밥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식초로 간을 하는데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시금치의 부드러운 맛, 달걀말이의 고소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조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 요리는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을 중시하는데 김밥은 모든 재료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 참기름 향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요리에서는 기름의 향을 강하게 내지 않는 편인데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향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김밥 만드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고 마는 과정.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세심함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밥을 마는 손길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듯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마키즈시는 정확성과 기술을 중시합니다. 크기가 일정해야 하고 모양이 완벽해야 하죠. 하지만 김밥은 달랐습니다.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고 크기가 다 달라도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김밥에 끌리는 걸까? 왜 이 음식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밥에는 제가 지금까지 일본 요리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죠. 마침내 저는 실제로 김밥을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쿄에도 한국 마트가 몇 곳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저는 집 근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편의점에서 드디어 김밥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참치김밥이었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편의점 도시락 같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첫 김밥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김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처음 맛보는 새로운 과자를 받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죠.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따뜻한 밥의 온기가 입안에 퍼지면서 참기름의 고소함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참치의 짭조름함, 단무지의 아삭함, 달걀의 부드러움이 차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단순한 편의점 김밥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인 걸까요?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따뜻한 밥, 참기름 향. 이건 일본 음식에는 없는 따뜻함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요리는 차가운 요리가 많습니다. 스시도 그렇고 사시미도 그렇죠. 물론 따뜻한 요리도 있지만 김밥에서 느끼는 이런 종류의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기성품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김밥의 마법이었습니다. 한 개를 다 먹고 나서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감정을 더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김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역사, 만드는 방법, 다양한 종류들. 조사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웠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가 깊이 녹아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김밥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맛있는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말이에요. 편의점 김밥의 감동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김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김밥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밥, 단무지, 시금치, 달걀, 당근, 참기름, 소금. 언뜻 보면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니 복잡했습니다. 주말에 한국 마트를 찾아가서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김을 고르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종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김밥용 김이 따로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마트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겨우 필요한 재료들을 다 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몰래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왜 몰래 했냐고요? 아내에게 들키면 뭔가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일본 전통 요리 전문가가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너무 차갑고 재료들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모양도 울퉁불퉁했고 잘라봐도 예쁘지 않았어요. 맛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저는 좌절했습니다. 요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간단해 보이는 음식도 못 만든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영상을 더 자세히 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밥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 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야 한다는 것,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것. 작은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김의 질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밥의 간도 맞추기 어려웠어요. 특히 재료들의 조화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각각은 맛있는데 합쳐놓으면 뭔가 어색했거든요. 한 달 넘게 계속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김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이런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니요. 어느 날 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김밥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김밥에는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소울푸드라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따뜻함과 정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김밥을 배우려면 한국에 가야 한다고요. 책이나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의 김밥을 맛보고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일본을 벗어나 요리를 배우러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밥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김밥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포장마차, 시장 안의 작은 가게들까지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대여섯 군데는 기본으로 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종로에 있는 오래된 김밥 전문점이었습니다. 50년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직접 김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김밥 드실래요? 할머니의 친근한 물음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무지 김밥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완벽함에 감탄했습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재료가 고르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성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저는 편의점에서 먹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느꼈습니다. 밥의 간이 완벽했고 김의 바삭함과 속재료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도시락 싸주던 마음 그대로 담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것은 사랑과 정성을 담은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광장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안 작은 김밥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만드는 김밥을 봤는데 정말 빨랐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드세요? 30년 넘게 했으니까 자동으로 되지. 아주머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계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어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의미였죠. 시골 장터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김밥을 만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김밥은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맛있어.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요리는 기술과 정확성을 중시하는데 김밥은 마음과 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가지의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지역마다,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맛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혼이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만드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김밥의 진정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밥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법 맛있는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밥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학교로 돌아간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요리 대신 김밥을 만들어 볼까요?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전통 요리만 고집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한국 음식을 가르치겠다고 하니까요. 선생님, 김밥이 뭐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예요. 스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음식이죠. 저는 김밥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스시보다 만들기 쉬웠고 실패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완성된 김밥을 먹어보고는 모두 감탄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스시보다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김밥 수업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김밥 수업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인 요리사가 한국 음식을 가르치다니 신기해요. 김밥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일 친선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네요. 매주 김밥 수업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했고 다른 요리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학생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김밥을 만들면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김밥을 만들면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밥 수업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언론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점점 더 큰 매체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마침내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일 식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 남자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작진이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요리학교에서의 김밥 수업 모습부터 시작해서 한국 여행 당시의 경험들을 재현해서 촬영했어요. 한국의 그 할머니들과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종로 김밥집 할머니와의 재회였어요. 화면을 통해 할머니를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일본 사람. 김밥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니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김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뤄주었습니다. 일본인 요리사, 김밥으로 한일 우정의 달이 놓다. 김밥에 반한 일본인, 양국 네티즌들 감동. 한국에서 온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 음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이런 거네요. 김밥으로 마음을 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도 김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마트에서는 김밥 재료가 품절될 정도였고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요청하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방송 출연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셰프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김밥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니까 저희도 정말 기뻐요. 일본에서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시는 기술이지만 김밥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고 저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후로 한일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김밥을 매개로 한 요리 교실,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 초청받았습니다.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쿄에서 열린 한일 우정 축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요리사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시연을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과 각종 매체 출연을 통해 저는 일본에서 김밥 아저씨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히 김밥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상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리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김밥 전문점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진정성 있는 김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말이에요. 도쿄 시부야의 작은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가게 인테리어도 한국적인 느낌을 살렸고 무엇보다 간판에 한글로 김밥은 사랑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개업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 SNS를 보고 온 분들, 다큐멘터리를 본 분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른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의 일본인 여성이었어요. 김밥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요리예요.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분이 김밥을 드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뭔가 따뜻하고 정겨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며칠 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김밥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와, 정말 일본에서 김밥을 파시는군요. 어떤 계기로 김밥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김밥을 접했을 때의 충격부터 한국 여행,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말이에요. 한국 분들은 정말 감동해 하셨어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김밥 맛도 정말 한국 같아요. 고향 생각나네요. 그분들이 SNS에 올린 후기 덕분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일본 거주 한국인들, 관광객들, 유학생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김밥을 드시고 고향의 맛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온 한 할머니였는데 일본에 사는 손자를 만나러 오신 길에 제 가게를 찾아주신 거였어요. 얘야, 고맙다. 이렇게 우리 음식을 소중히 여겨줘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음식이라는 것을요.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맛과 경험을,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의 따뜻함을 선사하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김밥을 만들면서 저는 속삭입니다. 한국이 준 따뜻함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김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만 고집하던 보수적인 요리사에서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요리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할 때면 가슴이 뛰어요. 오늘은 누구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김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김밥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말이에요. 김밥처럼 소박하지만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